네,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수강생 1위의 홍진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2016년도 겨울방학 고득점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대로 따라주시면 점수가 파바박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가 토익이에요. 신기하게도 토익은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잘 온다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릴 테니까 꼭 그대로 따라주시면 좋겠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곧 토익이 신토익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에 반드시 나는 목표 점수에 도달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먹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꼭 제가 당부드리는 방법으로 공부하셔서 꼭 빠르고 쉽게 고득점에 도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이 됐어요. 겨울방학이 돼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점수대가 다양하시죠. 자, 점수대가 다양한데 다 같은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거기부터 시작하시는데 반드시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강의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영장기에는 강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강의가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달도 쉬지 않고요, 계속해서 강의를 해온 사람인데, 그죠? 정말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보다 더 높은 강의를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빨리 얻고 싶으니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좀 낮은 기초부터 듣는 게 좋은 게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에 급급한 나머지 문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낮은 강의로 시작하는 걸 제가 권해드리는 거죠. 제가 한 강의 중에서는 명강의로 완성하는 토익의 기초나 혹은 더 낮추면은 영단기 영문법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좀 빠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이면은 여러분이 와, 한 달 동안 언제 다 들어 이 생각할 텐데 온라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2강, 3강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기초 과정을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점수가 있다 하시더라도 이런 기본 강의를 골라서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하셔서 하루에 2-3개씩 들어서 빨리 끝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초가 부족하시면 이런 강의를 천천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질문해 가면서 책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는 시작이 반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반입니다. 토익은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그냥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거의 90%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 기초부터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다? 생각보다 좀 기초부터 들으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파트 RC는, 토익 RC는 파트 5, 6, 7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101번부터 140번까지 5, 141번부터 152번까지 6, 153번부터 200번까지 7인데 파트 5, 6, 7이 왜 나눠져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묻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는 무엇을 묻는지, 6는 무엇을 묻는지, 7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죠. 왜냐하면 시험에 대해서 잘 알수록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적 파트별로 묻는 게 다르기 때문에 파트별 개별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전략적 학습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5는 뭘 묻고 있냐면 어휘, 문법, 그 다음에 품사를 묻고 있는데요. 어휘를 공부하시더라도 품사랑 같이 공부하시고요.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해를 통해서 응용력을 키우셔야 되고, 어휘를 공부할 때 단어 공부하면 안 되고 덩어리를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5죠. 그러니까 파트 5는 문법, 그 다음에 품사, 어휘를 묻는데 단어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덩어리 암기를 할 수 있는 학습을 하셔야 되고, 전략적으로요. 파트 6는 5랑 매우 유사한데 어떤 부분이 5랑 다른가를 공부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6에 대해서는 유형 정리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에 공부하실 때 왜 5가 있는지,
왜 6가 있는지, 왜 7이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지 그냥 막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파트별 대비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독해 고민 많죠? 독해가 뭐가 고민이냐면 제가 10년 넘게 학생들을 지켜봤는데 독해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기 싫은 거예요. 독해 뭐 문제집 많잖아요. 근데 독해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하냐면 하기 싫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하기 싫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독해를 꼼꼼하게 선생님 독해를 빠르게 해석해야 되나요? 꼼꼼하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반드시 꼼꼼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문제집을 구매하신 다음에 독해집은 괜찮은 거를 꼼꼼하게 해석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꼼꼼하게 해석을 해 나가시면은 독해력이 느는데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하나 샀어. 그래서 독해를 다 보려고 그래. 여러분 실제로 앉아서 책상에서 하루에 몇 집은 볼 수 있냐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독해는 누구든지 인정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습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독해 수업을 해보면 한 첫 번째 지문까지는 학생들이 잘 들어요. 두 번째 지문 가면은 한 일부 학생들이 이제 막 픽픽 쓰러져요. 세 번째 지문, 네 번째 지문 뭐 지문 내가 한 번은 한 70분 동안 독해만 했더니 그 다음날 애들이 막 빠져요. 그러니까 독해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하셔야 돼요. 나눠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4지문 정도의 독해를 꼼꼼하게 해석하는데 그날 컨디션 따라서 5지문 해도 되고 6지문 해도 돼요. 근데 꼼꼼하게 해석하되 최소한 4지문 정도씩만 해석해 나가시면 되고 원래는 4지문보다 덜 해도 되지만 지금은 막판 스파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시간이 되니까 이게 방학이 아니었으면 2지문인데요.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4지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4지문씩 하는데 내가 4지문을 해석을 꼼꼼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단어를 책에 쓰지 마시고 그냥 해석만 하세요. 뭐 적지 말고 그러니까 독해 지문에 아무것도 적지 마요. 그리고 해설지를 펴놓고 해석을 해보는 거죠. 해석을 해보고 해석이 안 되면 해설지를 보시고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비교하면서. 필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최소 4지문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8지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소 4지문이고요. 그거를 매일매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독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개씩.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전략이냐면 한꺼번에 하면 하기 싫으니까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해는 계획성 있게 나눠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기 싫지만 오늘 4지문만 한다. 그래서 꼼꼼하게 4지문 하고 4지문을 해보니까 오늘 컨디션 괜찮네. 좀 더 해볼까? 그럼 5지문 하고 5지문 해보니까 괜찮네. 6지문 하고 뭐 10지문 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안 하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꾸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하루는 7지문 했다가 그 다음날 쉬었다가 그러시면 안 되고 꾸준하게 최소 4지문씩 한데 꼼꼼하게 해석한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으면 더 해석하는 건 괜찮다. 근데 미니멈 4지문은 지켜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제를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문 해석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지문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문제 해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생각보다 파트 7은 지문 해석이 중요하더라. 지문 해석을 많이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포인트는 뭐였다? 분산시켜라.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최소 4개의 지문을 꼼꼼하게. 자, 그래서 뭐가 남았나? 어휘력. 그죠? 해석을 통해서만 길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단어장 많이 사는데 단어장의 특징이 뭐냐면 단어장부터 사요. 토익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토익 단어를 잘 모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단어장을 사서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기는 다 사는데 공부를 하다가 지쳐버리죠. 왜냐면 지겨우니까. 뜻도 없고 막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지겹냐면 스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글을 읽을 때는 스토리가 나와야지 좀 덜 지루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는 그런 단어장은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왜 단어장이 잘 팔리냐면 그냥 단어장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사요. 필요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단어장은 사실 도움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단어장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단어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해를 하다 보면 단어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근데 토익이다 보니까 나오는 단어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어장을 사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제 강의 중에서도
출제되는 내용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찝어서 이렇게 강의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정도를 알고 싶으시면 이 두 강의를 들으시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단어 공부는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독해하시면서 독해를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단어도 같이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단어는 영어 단어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그때 품사가 바뀌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떼서 공부하는 건 절대로 맞지 않는 일이죠. 이건 누가 생각해도, 영어를 조금만 잘하는 사람이 생각해도 단어 공부라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소한 독해를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데, 예문은 또 왜 문제가 있냐면 재미가 없어요. 예문이 스토리가 안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독해를 하시면서 스토리 라인을 보시면서 공부해야지 재밌지, 스토리 라인 없는 무의미한 단어와 문장을 그냥 막 읽는 건 단어 공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시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독해를 하루에 4지문 정도 꼼꼼하게 하시는 거, 그 이상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어휘를 공부한다. 근데 나는 급하기 때문에 어떤 어휘가 잘 나오는지 감을 좀 잡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강의를 병행하시면 되는 거지, 이 강의만 듣고선도 어휘가 완전히 잡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4지문 정도 독해를 꼼꼼하게 해 주셔야지만 어휘와 독해가 잡힌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토익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냐? 영어 실력 플러스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유형 이해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하시는 게 유형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유형 이해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어 실력 부분은 이제 토익에서 많이 다뤄주지 않는데, 제가 강의한 명강의로 완성하는 토익의 기초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런 어휘가 왜 시험에 나오고 이런 어휘가 무슨 뜻인지를 깊숙하게 가르쳐 드리는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학생들도 고득점까지 고득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의 기초 강의가 아니라, 아무리 이거를 기초 강의라고 보기 힘들고 기본 강의까지 어우러진, 그리고 문제풀이도 들어있는 그런 종합적인 강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에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할 때 이런저런 부분, 어떤 파트별 전략,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빨리 올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파트별로 나눠서 전략을 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독해를 매일 나눠서 하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용하실 강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명강의를 완성하는 토익 기초를 제가 추천드리고,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5와 6와 7의 차이점, 그리고 독해와 어휘를 잡으시면 토익 RC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에 신토익 전 마지막 방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이팅 하셔서 집중적으로 잘 대비하셔서 고득점 꼭 맞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